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몸이 아파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당연한 질문이었죠. 그럼 혹시 나는 마음의 병이 있다. 혹시 있으세요?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으니까 한번 바꿔볼게요. 화가 너무 나는데 억지로 참아본 적 있으세요? 혹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약해 보일까봐 억지로 누르셨던 적은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시시각각 보이지 않는 병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병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줄곧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괜히 한 말이 짜증 좀 내지 마. 너한테 무슨 농담을 못하겠다 아주. 저는 순식간에 농담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속이 좁은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사회는 우리의 감정을 가두어 놓는데 혈안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뱉는 것에 소극적이고 서툴러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감정을 가진 다른 존재들에게 사회의 큰 목소리에 의해 많은 차별을 견뎌내다 못해 가장 소중한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제 감정에 관심도 없었고 존중할 줄도 몰랐고 사람들이 어떻게 굴어도 내가 무시하거나 참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친구들이 저만 제외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섭섭했고 며칠 내내 그 생각만 하면서 고민을 반복했더니 이제는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대놓고 언제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그런 걸 정하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존재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저는 결국 뒤늦게 연락을 받고 멋지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따지지도 못하고 함께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그날 생일인 친구에게 선물까지 사주고 왔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 오히려 표현해야만 하는 당당한 감정인데 저는 늘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한심했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울과 화는 몇 배가 되어서 다시 저를 공격해 올 뿐이었는데도요. 하지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자신의 의지가 있는 우리들의 감정은 다른 누군가에게 맞추어지고 낮춰져야만 하는 것인가요? 저는 아니라는 대답을 찾았습니다. 내 자리에 있어도 어색하고 불편한 것, 늘 누군가 화를 낼까봐 전전긍긍하는 것, 저는 그러한 상황을 미래의 저에게까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저에게 가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조차 감정의 일부입니다. 풀어내고 인정해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론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해법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마구 화를 내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감정만 남습니다.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아이를 다그치며 화풀이를 하는 어른이 있습니다. 감정만 남은 것이죠. 또 누군가는 반대로 감정이 사라집니다. 어른의 눈치를 보며 주관도 자신도 사라지는 어린아이처럼요. 다만 여러분, 전자가 가해자, 후자가 피해자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아이는 커서 부모가 되고 을은 누군가에게는 갑이 되는 법인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정을 제대로 마주보았으면 합니다. 자기 감정을 정작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를 분노케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감정은 제대로 마주 보아주고 별것 아니라고 달래는 순간 마음이 풀어지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언성을 높이기 전에 내가 왜 화가 났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울음을 터뜨리기 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슬픈가 잘 더듬어 보세요. 감정이 일어난 원인을 알고 그 크기가 사실 그렇게는 크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특별한 도전에 성공한 대단한 사람이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어린아이를 잘 보살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좁은 방 안에 가두고 소리치는 것도 무시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 윤석